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한자 학습 방법론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꾸준하게 들어오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자를 학습하실 때 굳이 쓰면서 내가 익혀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JLPT에 한자 쓰기라고 하는 영역이 없다고 하는 점, 두 번째는 일본인들도 사실 한자를 잘 쓸 줄 모른다라고 하는 점, 세 번째는 괜히 쓰면서 외웠는데 더 안 외워지고 시간만 많이 들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점, 이 세 가지가 아마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먼저 첫 번째, JLPT에 쓰기가 없다는 점과 일본인들도 잘 쓸 줄 모른다라고 하는 점은 여러분들의 일본어 학습에 있어서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학습해서 어디까지 공부해내서 어느 레벨까지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정할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쓰기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학습 방법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점은, 한자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쓰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율이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 질문에 대답을 드리기 앞서서 제가 도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도형을 보시고 눈으로만 10초 정도를 응시하셔서 집중해서 보신 다음에 이 도형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한번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외우셨나요? 사실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도형과 같이 점과 선이 복잡하게 얽혀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면서 도형을 만들어낸 것일 뿐이에요. 도형이면서 그림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의미와 소리를 부여해서 철자로서 만들어낸 것, 단어로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한자입니다. 한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특정한 의미라든가 소리값을 제거해 버린다면은 그저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어떤 도형에 불과한 것일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종이와 연필을 하나 꺼내가지고 방금 전에 보셨던, 여러분들이 눈으로 외우셨던 도형을 한번 종이와 연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재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충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생각이 나시겠지만 점이 어느 위치에 찍혀 있었는지, 선은 몇 개였는지 제대로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길 바래요. 하나, 둘, 셋, 넷, 점 다섯, 여섯, 하나, 둘, 점 셋, 넷, 점 다섯, 여섯. 자, 어떠신가요? 아까 전에 눈으로만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종이에다가 방금 전에 보셨던 동영상을 토대로 다시 한 번 더 그 도형을 재현해 보시길 바래요. 아마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보고 종이에 재현해 놨던 도형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적혀 들어가 있고 훨씬 더 정확하게 적었을 거예요. 자, 이처럼 사람이 단순하게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도형과 같은 것, 혹은 그림과 같은 것을 눈으로만 보고 딱 외우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무언가를 이해하고 암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존재해요. 이 요소들 중에 인풋 단계, 무언가를 내가 입력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고른다고 한다면은 시간적인 순서라고 하는 시간축과 링크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해요. 시간적인 순서라고 하는 것은 방금 여러분들께서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어떠한 것을 한꺼번에 탁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풋을 하는 것을 말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글자가 하나하나 나열되어서 제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순서가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링크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연상법이라던가 아니면 암기 비법 같은 것을 보셨을 때 많이 보셨던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임팩트 있는 어떤 현상이라던가 감정과 단어를 연결시킨다거나, 혹은 어떤 특정 감각기관,
청각이라던가 후각이라던가 미각이라던가 하는 것과 글자를 연결시키는 것, 그리고 혹은 다른 요소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숫자와 글자를 연결시킨다던가 해가지고 외우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모두 이 링크 개념에서 나온 암기 방법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보셨던 수많은 학습 방법들, 암기 방법들, 뭐 흔히 말하는 연상법이라던가 기억의 궁전, 이런 것들의 본질은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요소, 시간적인 순서와 링크라고 하는 개념,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책을 딱 보고 외우려고 하실 때보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면 훨씬 더 암기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영상 강의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시각적인 정보와 청각적인 정보를 링크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암기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자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책을 통해서 배우시고 동영상 강의에서도 한자를 일일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순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결핍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인풋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도형을 눈으로만 보고 딱 외우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난감했던 것처럼 외우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게 되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한자의 형태 자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그 의미를 알고 뜻을 알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작 형태를 제대로 외우지 못한 상태, 형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의미나 뜻으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자를 학습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한자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형태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풋을 할 때 이 시간적인 순서를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한다라고 하는 학습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써가면서 공부하면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쓰기라고 하는 학습 방법을 택하실 때에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존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학습 방법을 선택하실 때 이 학습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어떤 점에 유념하면서 공부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자 쓰기를 할 때 유념해야 될 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쨌건 쓰기라고 하는 학습 방법 자체가 한자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한자의 형태를 익히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학습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했기 때문에 영상을 찍었어요. 한자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 그리고 쓰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였습니다.